네, 안녕하십니까.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사이트 투어를 기획하라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발굴해서 빌딩의 임대가 진행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가망 임차인은 임대 안내문이나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빌딩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후보군에 올라온 다수의 빌딩들의 정보를 비교하고 적절한 공실이 있는 빌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빌딩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황이 어떤지 직접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마음에 드는 빌딩을 결정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순서로 임대차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임차인이 빌딩을 직접 방문하는 때입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사이트 투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현장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빌딩의 임대 계약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의 공실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몇 개의 빌딩을 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망 임차인이 직접 현장을 보러 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곳을 보여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방문해서 이런 사이트 투어를 진행할 때는 빌딩 소개를 하는데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내놨다면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깔끔한 내부를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집에 살고 싶다는 인상을 방문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계약이 될 것입니다. 빌딩의 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완벽한 첫인상을 심어주고 이 빌딩에 꼭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준비를 한다면 임대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투어를 나름대로 기획하여 가망 임차인이 방문했을 때부터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빈틈없이 빌딩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딩은 보여줘야 할 곳이 많고 이에 부연해서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이트 투어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투어는 보통 임차인을 대행하는 에이전트가 임차인과 함께 빌딩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뒤 빌딩을 임대 마케팅하는 에이전트나 빌딩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빌딩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계획에 따라 빌딩의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임차인에게 내가 팔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제안을 하고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피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방문하게 될 가망 임차인은 아마도 차량으로 주차장에 들어올 것입니다. 대부분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지만 낯선 빌딩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또 회사 대표자가 사용할 주차 시설이나 법인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은 주차장의 상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관리상 미비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명이 너무 어둡다면 미리 조정을 하거나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공실은 임대가 바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 시간에 맞춰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빈 공간이라고 냉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임차인이 방문했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어렵습니다. 더운 여름날 양복을 입고 방문한 가망 임차인에게 쾌적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게 계약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공실에 따라 상황에 맞는 설명도 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있었던 입주사가 남기고 간 인테리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잘 되지 못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 따라 망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하고 풍수지리 등의 영향을 받는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설명보다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앞의 상황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할 임차인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도 충분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이트 투어를 진행하면서 빌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 쪽의 에이전트는 빌딩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딩의 시설이나 설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을 쌓고 있어야 신뢰감을 주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런 질문에 대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빌딩 운영팀의 엔지니어나 전문 인력과 시간을 맞춰서 사이트 투어에 함께하는 것이 가망 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 계약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사이트 투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도 많지만 이후 추가 방문을 요청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중요 의사결정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러 오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현장을 본다는 것은 조금 더 봐야 할 것이 있다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빌딩의 운영자는 지난번 현장 방문 때와 동일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더 상세하고 돋보일 수 있게 설명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 투어를 진행할 때는 가망 임차인은 아마도 여러 경쟁 빌딩을 미리 보고 왔거나 보러 갈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경쟁 빌딩들보다 어떤 점에서 더 나은지를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사이트 투어를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트 투어의 동선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빌딩에 있는 공실 중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적합한 면적과 가능한 예산 범위를 충족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 순서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빌딩의 가장 좋은 층을 먼저 보여주면서 빌딩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고 공실 중에서 가장 나쁜 곳을 보여준 뒤에 가망 임차인이 사용할 만한 공간을 보여주는 순서를 짜는 식입니다. 또 이동하는 중에는 중요한 손님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근무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준비하거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지체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빌딩 운영자는 사이트 투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지막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쇼라고 생각하고 가망 임차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